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녹화를 하게 되는데, 방송 녹화를 해요. JTBC의 다수의 수다라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JTBC에서 신경 써서 이제 만든 이제 방송 프로그램인데, 제가 제 3회 이제 출연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뭐 직업군별로 이제 좀 출연자를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사들, 이번에는 이제 변호사 특집이어가지고 저하고 이제 변호사님 몇 분이 같이 이제 출연해요. 근데 이제 MC가 누구죠? 유희열 씨, 차태현 씨, 굉장히 이제 유명하시고 또 이렇게 진행을 잘 하시는 분이 MC분이라서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이제 시청 부탁드릴게요.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JTBC 다수의 수다 3회 방송에 제가 출연하니까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 중에서 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보통 부부들 간에 상담을 올 때 네. 위장 이혼이 요즘에 많은가요? 위장 이혼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세금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위장 이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예전에는 IMF 때 이런 경우 많았죠.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잖아요. 자,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로 빚에 쪼들렸는데 집 하나 있다. 집이 본인 명의돼 있다. 그러면 홍 이사님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재산을 뭐 숨기려고 하겠죠.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이혼을 해서 이거를 아내 명의로 해주면은 집은 지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IMF 때 위장 이혼을 했다는 거죠. 위장 이혼은 뭐예요? 속이는 겁니다, 이건. 나를 그렇죠. 속이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이혼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서류를 내서 거짓 이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IMF 지나서 초췌한 얼굴로 이제 아내를 찾아왔어요. 여보, 내가 당신께 꼭 부탁할 게 하나 있어. 아내가 물어볼 거 아닌가? 뭡니까? 우리 좀 이혼을 해줘. 그래서 이혼 서류를 딱 내미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 자초지종 얘기하는 거죠. 내가 요즘에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재산을 이제 하나 이제 지켜야 되는데 채무가 너무 많아서 당신 명의를 좀 해줄게. 근데 이혼을 안 하면은 당연히 당신 재산을 받을 수가 없잖아. 내 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을 해서 당신 명의 해줄 테니까 우리 이혼하자. 소위 말하는 서류상만 이혼하자. 이렇게 이제 아내를 이제 설득을 시킨 거죠. 아내가 처음에 막 울고불고 하다가 남편이 하도 부탁을 하니까 이혼의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집을 아내 명의로 해줬다. 아니면 상당 액수의 재산을 줬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빚이 너무 많았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남편이 사업이 사실 잘 됐어요. 너무 잘 됐는데 안 된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이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집도 몇 개 있어요. 뭐 건물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뭐 회사가 투자한 주식도 와이프 있고. 이름으로 재산을 해주면 와이프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재산이 너무 많은데 이 남편이 이혼을 하려고 아내를 속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젊은 여자가 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부정행위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애인과 다시 살려고, 결혼을 하려고 아내가 이혼 안 해주니까, 이혼도 어려우니까 그 재산 조금 주고, 예를 들어서 뭐 총재산이 100억인데 10억짜리 하나 준 거예요. 그 아내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남편이 거짓말이 밝혀진 거죠. 그렇다면 이게 서류상 이혼인데 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지는 않나요? 그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억울하다, 속았다고 해서 당연히 이혼을 이제 무효, 엄밀히 말하면 취소죠.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는 쉽지 않죠. 여러분 항상 이렇게 혼인신고라든지 아니면 이혼이라든지 공적인 어떤 신고 절차를 거친 거는 그게 취소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서류에 호적,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서류를 다시 취소하는 건 어려워요. 위장이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위장이혼도 법적으로는 일단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설령 위장이혼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입증을 해야 돼요. 누가 입증을 해야 될까요? 본인이 입증해요. 주장하는 사람, 원고가 입증해야 돼. 아내가. 아내 측에서 입증. 아내가 그러면 판사님 이거 우리는 가짜로 이혼한 겁니다. 서류상만 이혼한 겁니다. 취소해 주세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래? 인정해요? 아니요 판사님 우리는 제대로 이혼한 겁니다.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제가 속인 거 없습니다. 그럼 아내 이혼 취소 청구 기각되는 겁니다. 아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위장이혼이라는 거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위장이혼이라는 거를 그러면 이면합의서 따로 써야 돼. 우리는 사실 서류상 이혼한 겁니다. 근데 남편이 그런 부정행위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절대 써주지 않죠. 그러니까 안 써주겠죠. 아니면 대화를 녹음한다든지 그런 증거가 있어야지만 그나마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도 무조건 확실하지는 않아요. 위장이혼은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증거가 없다? 그러면 아내가 거의 이길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뒤통수를 맞지 않게 상대방의 외도를 빨리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외도의 의심,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할까 안 할까. 외도에 의심되는 가장 공통적인 행동, 상대방이 보이는 행동이 뭘까요? 휴대폰을 보면 알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갑자기 막 바뀝니다. 여자가 있거나 불륜행위를 할 때는
이상하게 뭐 다른 행동을 한다든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외도의 증상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휴대폰을 항상 갖고 다닌다. 둘째,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된다. 셋째, 외모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 넷째, 귀가 시간이 늦어진다. 뭐 출장도 많이 가고 뭐 무슨 장례식장을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외박을 많이 하고 늦게 귀가하면 의심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째가 바로 휴대폰. 휴대폰을 항상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샤워하러 들어갈 때도 화장실에도 갖고 들어가고 잠잘 때도 그냥 베개맡에 갖고 있고. 왜? 이게 문자나 카톡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내가 알면 안 되니까 휴대폰을 항상 놓고 있단 말이에요. 손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니면 갑자기 휴대폰에 비밀번호 안 걸어놓은 사람이 비밀번호가 걸려있다. 전화가 오면은 밖에 나가서 받는다. 왜 안에서 안 받고 밖에 나가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의심스러운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행동을 할 때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일단은 이제 휴대폰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휴대폰에 잠금 장치가 없으면 그걸 다 봐도 돼요. 배우자 간에 비밀번호 없는 거는 큰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카톡 대화라든지 문자, 사진 같은 거는 다 캡처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땐 조심하셔야 돼요. 비밀번호를 푸는 거는 그게 법적으로 비밀 침해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많은 분들이 패턴 같은 거 이걸 귀신같이 알고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실까요? 주로 사람들 비밀번호로 설정하는 그 번호는 네. 단순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일이라든지 부르기가 쉽습니다. 그런 진짜 경우가 많죠. 결혼기념일 그런 것도 있고 결혼기념일 딱 비밀번호를 눌렀더니 다른 여자랑 외도한 사진 발견했으니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녀가 이제 게임하다가 이제 몰래 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비밀번호가 걸렸기 때문에 불법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흥신소를 의뢰해서 따라다니는 건 괜찮을까요? 흥신소 사실상 불법입니다. 네, 불법이에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염탐하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직접 따라다니세요. 아내가. 본인 직접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친구 데리고 남편 따라다니는 거 그거는 뭐 불법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되겠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변호사 초창기에 어떤 의뢰인이 전화 와가지고 남편 바람 피고 있는데 오피스텔에 지금 어떤 여자랑 들어갔으니 빨리 좀 출동해 달라고. 아니 변호사가 출동해서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변호사 일은 아닌데 그때 본인도 너무 경황이 없고 떨리고 하니까 좀 옆에 좀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도 부탁해서 한번 출동한 적이 있어요. 근데 딱 갔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여자가 애인이 아니라 그 남편이 여동생이었던 거야. 황당한 사건이 있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출동 안 합니다. 다음은 유책주의랑 파탄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책주의가 뭐죠? 유책주의는 상대방이 이혼을 당할 만한 책임, 뭐 외도라든지 폭행 그게 있어야지만 이혼이 된다는 게 유책주의예요. 그리고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하면 이혼이 안 되는 게 유책주의예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혼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렇죠. 근데 외국은 어때요? 파탄주의. 파탄주의는 이런 상대방의 잘못, 책임을 따지지 않고 이미 파탄돼서 한 별거가 1년 정도 되면은 이혼이 쉽게 되는 걸 파탄주의라고 해요. 자, 근데 유책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부부가 원수처럼 헤어진다는 거. 진흙탕 싸움 때문에 정말로 치열하게 다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뭐예요? 상대방을 험담해야 되고 상대방 잘못을 들춰내야 되고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도 내야 되고 이행도 해야 되고 불법적으로 증거 흥신소도 의뢰하는 경우 있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렵게 증거를 냈다. 그 상대방이 그거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상대방도 또 역시 다른 배우자를 공격하고 또 증거를 내고 부부가 그냥 계속 끝없이 싸우는 거야. 진흙탕 싸움 때문에. 그러면 부부만 피해봐요.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요? 고스란히? 부부와 자녀. 자녀한테도 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한테 그런 증거를 막 보여주는 경우 있어. 너네 아빠 이런 사람이다. 너네 엄마 이런 사람이다. 나랑 살자. 그럼 자녀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냔 말이야. 그 재판도 길어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서로 극단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존심도 막 긁고 감정 대립이 심해져서 어떻게 돼요? 이혼 소송 중에 찾아가서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원수처럼 된단 말이야. 근데 외국은 어때요? 부부가 치열하게 싸우지만 이혼은 쉽기 때문에 쿨하게 헤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끔 좀 아쉬운 생각도 들고 서로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외국처럼 파탄주의로 가는 게 옳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책주의를 고소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 처음에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여성을 보호하지가 않아요. 아내가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 남편이 아직까지 재산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 유책주의 때문에 이혼이 안 되면 재산분할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작용도 있으니까 파탄주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또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JTBC의 다수의 수다 3회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JTBC 다수의 수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